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네. 원래 오전에 하셔야 되는 분이 조현주 세무사님이시면서 감정평가사이신 분이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 좀 바꿨습니다. 모두 다 코로나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익 수용에 대해서 거의 일괄적으로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공익 수용과 연관되면서 토지 양도 쪽인데, 약간 이제 토지 양도 중에서는 대부분 농지나 임야인데, 그 농지 임야 쪽을 좀 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남은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익 수용 관련해서는 이 2페이지만 먼저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작용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이제 작용 토지 관련해서는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수용, 사실 이건 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시면서 혹시 경험하실 바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라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시죠? 주택 수용 같은 때 이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있잖아요. 4조에 이제 특수경우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의 예외 조건으로 수용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하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좀 특이점이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얘기를 사실 수용을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먼저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이제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가 사실 수용단지에는 많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부등본이 토지 하나와 그 다음에 건물이 따로 있죠.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토지가 먼저 수용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먼저 가져가야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작물은 항상 보상이 좀 늦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 쭉 하게 되면은 이때 토지에 대해서 먼저 진짜 엄청 빨리 감정평가를 하고, 건물은 그 다음에 빠르면 3개월 텀이 있고요. 늦으면 1, 2년 후에 그 감정평가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말이 건물이지 지작물이라고 하죠. 공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플러스 뭐 농작물, 그 다음에 기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참 뒤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이제 지주분들도 많거든요. 나는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내 보상 조서에는 이거밖에 적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8억이라고 하겠습니다. 8억? 근데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비과세 받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12억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9억일 때 생각하면 건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양도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가액을 원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신고를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시라고 우선 말씀드려요. 어쨌든 수치를 넣어야 됩니다. 수치를 넣어서 우선 신고를 하고 추후에 이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보상지구에서 지작물 건물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 거의 다 못 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원가법 평가거든요. 감정평가 원가법 평가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거, 사용 승인일이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일반적인 주택 건물 뭐 20평짜리가 900만원, 1000만원 나온 경우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낮습니다. 네, 예외적인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협의점이 도출이 안 되니까 먼저 선협의하려고 건물에 대한 보상가액이 엄청 높게 지금 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1억, 1억 5천인데 보상가액 4억 주고 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업지구마다 정말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하는 데서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식의 방향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건물에 대한 보상가액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년이란 텀을 준 겁니다. 이때 주택 건물 수용이 되면 이 보상가액 확정된 걸로 수정 신고를 해라. 그런 얘기죠. 대부분 이제 비과세를 받을 거고 12억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맞닥뜨리고 전화를 많이 받는 이슈는 뭐냐면 지금 먼저 바뀐 게 있잖아요. 최근에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었죠.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남 3기 신도시에서 펼쳐지는 건데 우선 하남 3기 신도시가 참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19년 12월 그 크리스마스 완전 직전에 일주일 정도 주면서 아직 보상가액도 나왔지 않았는데 지금 등기를 넘기면 선보상 해주겠다. 왜냐면 양도시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19년, 20년. 왜냐면 20년 초반에 보상가액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 결과가 20년에 또 나와버리면 당신에게 이제 세법적 혜택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선보상을 하려면 해라라고 기간을 8일인가 7일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줬기 때문에. 근데 이때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진짜 고민을 엄청 하셨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주택 가지신 분. 여기 진짜 원룸촌이 몇 개 있어요. 왜냐면 거의 공단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2020년도 2월에 법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저특법 77조를 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안 하겠다고 이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상받으면 주택이 중과세가 되면서 특이하게 이제 수용 보상, 공익수용 감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특이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특이랑 그 다음에 중과세율도 높아지면서 공익수용 감면을 적용받는.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입법에 대해서 이제 이걸 기재 부분이 볼 리는 없겠지만 좀 미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3개월 후에 바뀌었는데 이미 이때 보상받은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중과세율로 적용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게 참 억울한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보상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비과세가 얼마였죠? 9억이었어요. 9억. 그러면 이때 토지만 보상을 받고 지금 이제 22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작물 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보상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비과세는 얼마죠? 12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이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한테도 지금 사실은 하남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는 주택 건물 양도 시점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또 안분을 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진 않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슈가 되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9억이 비과세였고 이 당시엔 지금은 이제 12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게 2021년 12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랑 이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예요. 주택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내 토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 이제 주상권 같은 경우는 3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의 5배에서 이걸 디테일하게 세부화 시킨다고. 그 다음에 수도권 내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5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토지는 10배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세법 적용이 22년 1월 1일부터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지구 거기가 대부분 이제 사업인정 고시를 나기 전에 사업인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최초 보상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여기에 지어있는 그 농어촌 주택이나 여기에 그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원이 대부분 녹지지역이에요. 언제까지 녹지지역이냐면 이쯤에 바뀌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로 바뀌냐면 원래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업지구를 다 나눠놔요. 주상공으로 쪼개놓거든요. 이쯤부터는 주상공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최초 협의 때는 그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가 왜냐면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부수토지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국가가 이제 강제로 이제 토지 수용을 하는데 이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비과세는 5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황당하죠. 왜냐면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이 다 확정돼서 수용 재결 결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용 개시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3배가 되니까 보상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비과세가 엄청 깎여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보상금 올라간 것보다 세금을 몇 배를 더 내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영 같은 경우는 예외를 다 넣어주면 이런 사업지구의 형태가 진행될 때 당연히 좀 입법에 좀 넣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없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한테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분은 이때도 상담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때 자기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 바뀌어서 이제 3배 돼가지고 죄송해요, 세금 더 내셔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졸지에 이제 뭐 그걸 말해주는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황스럽죠. 지금 토지이용 계획은 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이것도 아마 입법 되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이걸 당했던 분들은 이제 사실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할 것인지 좀 억울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부수토지.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 비과세랑 그 다음에 비상용 토지에 대한 면적이죠.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제 개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건물 부수토지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별도 합산, 지방세법상 이제 토지가 별도 합산인 토지에 대해서 이걸로 적용을 하죠. 별도 합산이면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 이제 3, 4, 5, 7배로 해가지고 쭉 나누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은 꼭 확인하셔서 이 비상용 토지 부분은 어떻게 빠지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지방세과 꼭 전화했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세과.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이거 공장, 가끔 공장만 이거 적용되죠. 이거 적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이제 법인 형태가 많아서 아무래도 법인세로 되지 이제 나머지 걸로 잘 안 빠져서, 물론 이제 법인세법에서도 이제 비상용 토지 이런 거 따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연면적이랑 그 기준 공장 면적률을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뭐 추가 인정 기준에 의한 면적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닥친 상황이라서. 이런 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경 토지 관리 세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수업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이거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게 개정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개정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지금 법에 아예 확정이 거의 됐죠.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구도 다 바꿔놨고, 부칙으로만 2023년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미 다 확정이세요. 이 희망을 좀 품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유상취득하고 원시취득인데, 저는 원시취득은 이제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상취득은 지금 유상취득 가액을 뭐 숨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 가끔 뭐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 쓰시면 사실 그 걸리면 어차피 실거래법상 과태료가 더 세시니까 많이 안 하시긴 할 거예요. 하시는 분도 아직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원시취득이 핵심 이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말 그대로 지방세법상 그 기준시가, 건축물 기준시가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세랑은 약간 다른데 그걸로 구한 다음에 이 수치에 거의 다 맞추세요. 왜냐하면 취득세 적게 내시려고. 신고가액은 원래 더 건축비용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이걸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바뀌어요.